챕터 3, 생존을 위한 개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생존을 위한 개념, 시작. 시작. 잠깐만, 여기를 읽으라고. 다시. 시작. 생존을 위한 결정적 요소, 프로세스 상류 활동. 예, 생존을 위한 결정적 요소로서 이 저자는 프로세스,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류 활동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상류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따가 할 겁니다. 이따가. 이건 다 내일 하고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저도 소프트공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프로세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십 번의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포지션을 제가 정확하게 찾았어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프로세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다 상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피소드로 설명하는 거니까. 컴퓨터공학 4학년 졸업하는 홍길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놀루스에 합격이 됐습니다. 제가 이놀루스 회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야, 거기 내가 생존 테스트 했더니 60점도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좋은 회사야. 되게 좋아.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교수님, 그 이놀루스가 있는 12층 있죠? 그 11층에 다른 회사가 또 있는데 비즈니스도 똑같고 급여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놀루스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 회사에 가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잘 알죠. 이놀루스 자주 오니까 11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야, 거기도 생존 테스트를 했더니 60점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안 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놀루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놀루스의 개발 문화, 체계, 수준하고 똑같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급여도 똑같고, 얘가 집이 영등포야.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똑같아. 어차피 1층 차이밖에 없어.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야, 이놀루스의 개발 수준하고 그 회사의 개발 체계하고 어디가 그나마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홍길동이. 이놀루스는요, CMI 레벨 2에 준하는 프로세스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밑에 있는 11층 회사는 CMI 레벨 3에 준하는 프로세스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 더 높은 겁니다. 수준이. 그럼 이놀루스가 더 낮은 거네, 수준이. 그렇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홍길동한테 이놀루스를 가라, 그 회사를 가라,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그 홍길동이잖아요. 자기가 분신을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넣으면 분신을 못하니까 분신을 해요. 자기를 분신을 쫙 해서 홍길동 A는 이놀루스, 홍길동 B는 밑에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셋 다 나름대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뒤에 이제 퇴사를 해야겠대요. 둘 다 똑같이 왔어요. 또 저를 미팅하러 왔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홍길동 A, 홍길동 B, 너희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서 지금 너희들의 개발 수준은 어떠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홍길동 A는 레벨 2에 준하는 프로세스 수준에 있는 회사에 갔고, 홍길동 B는 레벨 3, 프로세스 역량이 높은
회사에 갔어요. 그럴 때 홍길동 A와 홍길동 B 중 누가 더 개발을 잘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데요? 프로세스 수준이 덜 높은데요? 제가 이 비유를 왜 얘기를 하냐면 과연 프로세스를 아는 게 우리 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고 관계는 있는 건지를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개발을 잘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잘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아,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아, 이거 같기도 하고. 그냥 얘기해봐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디가 더, 어떤 홍길동이?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데? 네. 여긴 높은데? 높은 데일 것 같다. 만약에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데가 개발을 더 잘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인원수는 지금부터 프로세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돼, 다시.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데다. 눈 들어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다. 밑에 층이다. 아니, 우리 인원수다. 프로세스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냥 레벨 2 정도면 그래도 된다. 상관없다. 다른 사람은 뭐예요? 자, 왜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데가 그 홍길동이 개발을 잘할 확률이 높죠? 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요 대화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자, 왜 높다고 생각하시죠? 단계별로 해야 되는 목적이나 해야 되는 것들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예. 수준이 높으니까. 네. 예. 약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게 CMMI 레벨의 스테이지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레벨 2, 레벨 3예요. 레벨 2에 보면 레벨 2 수준의 프로세스 수준을 가졌다는 건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모니터링 통제할 수 있고 외주업체 관리할 수 있고 우리 프로젝트 현황을 지표로 뽑아서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혹은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상 관리 하고 있을 때 레벨 2라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레벨 3는 얘는 당연히 하고요. 얘는 당연히 하고 이걸 또 다 해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통합하고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도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뭐 인테그레이션, 티밍 뭐 잡다하게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에 있었으니까 2가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지금 얘기시죠?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죠. 자, 반면에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요? 여기 누가 아니었잖아. 아니었죠? 왜 여기 가는 홍길동이 더 잘할 것 같으십니까? 너무 형식이 얽매이지 않아서 조금 더 개발 능력이 그쪽으로 더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여기 너무 형식이 많아가지고 형식이 많았는데 왜 개발 능력이 안 좋아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아져서 개발보다는 그래요? 관리 쪽으로 너무 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인원수가 좋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홍길동 A, B, 여기가 B요.
B는 입사를 딱 했는데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나한테 뭐를 하라고 요구를 하냐면요. 요구사항을 발굴하라고, 요구사항을 디벨롭 하라고 시켜요. 홍길동 A 요구사항을 관리하라고만 요구를 하는데, 홍길동 B는 레벨 3에 간 B는 관리도 하고 요구사항을 자꾸 분석하라고 시켜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건 없건 떠나서 회사에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주간복에 그걸 쓰라고 그러고 첨부하라고 그러고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해요. 또 홍길동 B 이 3에 간 조직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동료 검토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나는 동료 검토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동료 검토 해야 돼요. 가서 들어가서 소스 코드 이렇게, 난 잘 몰라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홍길동 A는요 레벨 2에 들어갔네요. 레벨 2에 들어갔더니 이런 거 해요. 그런데 홍길동 A는 나는 진짜 아키텍처 설계도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좀 나도 우리 팀원들 코드도 좀 까서 같이 보고 검토도 하고, 우리 선배가 사수가 나도 좀 코드 좀 까서 가르쳐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네. 그러니까 사수를 잘 만나면 하는 거고 사수를 못 만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코드 역량을 높일 기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자, 제가 지금 더 헷갈리게 설명했죠, 지금. 여기에 프로세스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도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여기 레벨 3에 준하는 그러한 회사에 갔다면 내가 원건 원치 않건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프로세스 에어리어가 있으니까 코드 리뷰, 테크니컬 리뷰 참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참석을 했는데 계속 멍 때려요. 그 프로세스 절차대로는 했지만 내가 앉아가지고 계속 멍 때리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면 프로세스는 있지만 나는 스킬업이 절대 안 되죠. 그러므로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서 내 스킬업을 보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멍 때리고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다른 사람 거 산출물도 검토하고 미리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이씨 귀찮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대충 보고 이렇게 해주고 가요. 그럼 내가 스킬업이 안 되죠. 홍길동 A 레벨이 낮은데 간 데는, 야 홍길동 B 넌 좋겠다. 하여튼 너는 그럼 기회라도 있잖아. 기회라도 가서 네가 정신 차리고 하면 되는 건데, 나는 하고 싶어도 재수없이 그 사수를 만나면 코드 리뷰도 없고 그냥 무조건 돌아가라고 그러고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납품해가지고 막 개박살 당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얘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스터디하고 막 이래가지고 됐어.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예로 하면 당연히 얘가 역량이 높지 않겠어요? 얘보다? 그죠? 자, 프로세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프로세스 장점이 있죠. 얘는 코드, 제가 리뷰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여기는 리뷰가 있으니까. 얘는 리뷰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통해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찬스는, 기회는 얘보다 훨씬 낫죠. 얘는 내가 그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활동을 부단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죠. 물론 근데 시작하면은 정신 바짝 들이고 하니까 효과는 높겠지만 힘들어, 고단해. 얘는요, 얘는 내가 설사 멍 때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뒷걸음들 치다가 개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찬스가 있어요. 딱 이게 프로세스예요. 여기에 간 사람,
여기에 간 사람의 역량이 여기가 높냐 여기가 높냐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몫인 거죠. 그리고 누굴 만났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기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나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여기는 코드 수준에서의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1%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프로세스 수준이 높다는 건 굉장히 고퀄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건 뻥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세스 수준이 높은 데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질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은 거죠. 이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BRMS를 만들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야 되냐면 최악의 제품을 만들지 않은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찬스마저 우리가 내팽개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프로세스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있으니까 야 우리는 BRMS에서의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BRMS의 최고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 개개인의 역량, 팀워크가 결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딱 프로세스는 여기까지예요.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최소, 그 최소한의 수준은 누가 퇴사하건 누가 바뀌건 그거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프로세스예요. 하지만 만약에 조대현 이사님이나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나 이제 사업할래?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노루스가 최소한의 프로세스를 가졌다면 물론 이 수준에 있었는데 저분이 나가는 바람에 떨어지겠죠. 당분간은. 하지만 이 지경까지는 안 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프로세스라고요. 여기서 딱 걸리게. 그게 프로세스의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생존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에서 왜 프로세스가 나왔는지. 프로세스의 포지션이 바로 여기에 딱 걸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생존이라고. 만약에 생존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90점이 넘어. 그럼 프로세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에 걸렸어요? 딱 여기, 이렇게. 딱 여기 걸렸잖아요. 그죠? 그 생존의 라인에 딱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요 정도의 수준의 프로세스를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존 테스트를 하니까 이 n리스트 요 수준의 프로세스가 미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예요. 뭐 월드 베스트를 위한 결정 요소, 프로세스 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을 위한 그 프로세스는 어떤 모양새냐? 상류에 집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류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류에 집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의 형편은 이런 것들이에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아까 생존 테스트에서 나왔던 거 있죠? 요, 개, 통, 니, 인 요구사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 통제에 대한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4개만 있으면 되겠네. 네? 아주 기본적으로 이 4개는 있어야 n리스트 생존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4개는 다 껍데기라고요. 아까 제가 혈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껍데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골격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코드가 쏟아지는 그 시점에서의 항목이 있고 코드가 쏟아지기 전의 시점에서 해야 될 항목이 있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릴리즈를 당장 할 수 있는 시점 이후부터 릴리즈를 하기 위한 그 전의 시점 두 큰 페이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릴리즈에 영향을 주는 이 앞에 릴리즈를 준비하는 이 시점, 상류에 대한 프로세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3장 생존의 개념을 시작을 할 겁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러면 내일 9시 반에 뵙도록 하시죠. 마치겠습니다.